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 경북지역센터 개소식이 지난 16일 화원읍 천내리 38-6번지 화원빌딩 9층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달서구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제3회 달서구 청장배 무에타이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는 지난 11일 달성군청 민방위교육장에서 202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수림정학회가 주최하는 경로 위안잔치가 오는 5월 8일 어르신들의 웃음과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는 지난 1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사망사고 스톱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설명회가 지난 9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과 손범구 의원,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희의 11시 데이트가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아트웨이가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예술상품 유통공간 미술점방을 운영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1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경북지역센터 개소식이 지난 16일 화원읍 천내리 38-6번지 화원빌딩 9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경과보고, 현판 제막, 떡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중부지역센터에 이어 설립한 두 번째 권역별 지역센터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과 지역 거점 기반의 바우처 부정수급, 상시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는 총 45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무실과 45석 규모의 교육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약 2,500명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대구경북지역센터 개소로 인해 지역 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교육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경북지역센터의 개소를 통해 지역의 복지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달서구 월배 국민체육센터에서 제3회 달서구청장배 무에타이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0개 팀 1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 유재석 대구시 무에타이 협회장, 유승표 달서구 무에타이 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지역생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승표 협회장에게 표창장이 수여됐고 이어 선수대표와 심판의 힘찬 선서를 끝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무에타이는 태국의 전통 격투기로 타이복싱이라고도 불리며 팔꿈치, 무릎의 정강이 등을 활용한 강력한 타격 기술이 특징입니다. 이날 대회는 각 체급별 결승전이 진행되시며 특히 초등부 경기에서는 관장님들과 학부모들의 열띤 응원이 이어져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달궜습니다. 초등부 29kg 이하부터 39kg 이하 체급에서는 모든 출전 선수들이 공동 우승을 차지하며 선의의 경쟁과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맥스 FC 룰을 적용한 중등부 51kg 이하 체급 경기에서는 대구 팀에이스의 조민욱 선수가 뛰어난 기량을 펼치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같은 달 함께 열린 제4회 맥스 FC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대구 지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중등부, 여성부, 고등, 일반부 등 각 부문에서 김도윤 선수의 4명이 우승을 차지하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빚어진 링 위의 순간들, 앞으로 펼쳐질 무에타이 유망주들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 협의회는 지난 11일 달성군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202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성군 9개 읍면 이장, 자문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등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강동환 동아대 교수와 강규리 북한 이탈 주민 강사가 북한 인권 실태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장희 협의회장은 지역사회 여론주도층인 이장님들의 직접 참여와 공감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실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달성군 협의회는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 정책의 자문 및 건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지지 기반 확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림장학회가 주최하는 경로 위안잔치가 오는 5월 8일 어르신들의 웃음과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효와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이 자리는 매년 수림장학회가 정성껏 준비해온 소중한 전통입니다.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점심 식사와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 기업과 기관, 단체들의 따뜻한 후원과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어르신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림장학회 관계자는 이 행사는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자 세대 간 따뜻한 연대를 나누는 시간이다. 지역사회 모두의 정성과 관심이 모인다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공경과 나눔의 마음이 널리 퍼져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는 지난 1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사망사고 스톱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고용부와 공단, 안전관리 전문기관 대표 및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서부 지역의 사망사고 스톱의 결의를 다지고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은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은 각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포럼과 현장의 실무자로 구성된 포럼으로 구분해 실시됐습니다. 대표자 포럼은 지청장 및 지사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각 대표가 함께해 정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습니다. 실무자 포럼에서는 고용부와 공단, 그리고 민간기술지도요원 간 전담관리 매칭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장의 생생한 안전 사례와 제안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 산업안전본부장을 역임한 중앙노동위원회 류경희 사무처장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끝으로 진행된 산재예방 결의대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대구 서부 지역의 사망사고 스톱을 외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동재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은 물론 기술지도 요원 한 사람, 현장 책임자 한 사람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가 그 실천의 출발선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모인 현장 의견과 제안은 향후 정책 수립 및 기술 지도 방향 정비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설명회가 지난 9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시와 달서구 관계자, 윤권근 대구시의원,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 손범구 의원과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신청사 부지 면적은 7만 8천 제곱미터로 부지 내 도로는 한 차선 확장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사 앞 6만 4천 제곱미터와 1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은 보존의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약 4,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60억 원은 신안의 기금 예산으로 이미 확보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5월 중순까지 의회 의견 청취한 뒤 설계 공모에 착수해 8월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1월부터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신청사 정문 위치,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 피해,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우범지대화 등의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주변 우리 주민들이 신청사가 들어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주민들이 삶에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내용이 없고 해서 또 오늘 질문도 보면은 다 주로 그런 쪽입니다. 투기 지역 이제 허가제 제재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감산동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완전 묶여서 매매도 안 되고 하다가 또 5년을 연장을 하니까 신청사는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고 또 들어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설명 들었을 때는 신청사가 들어선다고 해서 크게 우리 주변 주민들인데 큰 혜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주민들의 질문들이 주로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우려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감산동이 거기 뭐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한 손범구 부의원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계획과 단순한 공원 조성 외에도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청사하고 관계없는 질문들을 다 했는 것들도 이분들도 시에 있는 분이나 구에 있는 분들이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100%는 아니지만 전달이 안 되겠나 싶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주민들은 내년 착공이 또다시 연기되거나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단축되지 않아 감삼동, 부류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주민들에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자료는 오는 4월 17일까지 열람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볼리동, 송년 1동, 송년 2동, 본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요한 문제, 바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족 내 돌볼 사람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 돌봄 청년은 자신의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뒤로한 채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병과 부양으로 학업과 취업을 중단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케어러의 29%가 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는 또래 집단의 학업 중단율의 4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가족 돌봄이 현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즉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달서구는 이는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돌봄 기간 평균은 46.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 청년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만 3천 명 이상이 가족 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3월부터 9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11명의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의 실태조사를 참고로 달서구 내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 가족 돌봄 청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3년 8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라 연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의 관련 단체와 특히 기업들이 ESG와 연계한 각종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지역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년센터, 병원, 약국, 편의점 등과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발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루 1, 2, 3동 감산동 출신 손봉거입니다. 본회는 오늘 두루 1, 2동 주민의 재산권,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루 1, 2동은 옛 우방랜드, 현 이월드와 인접한 지역으로 약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월드는 1995년 개장 이후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며 대구의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소음 피해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 보존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도로공원 인근이 도시공원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드는 단순한 놀이시설이며 공원으로서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월드는 대구시가 아닌 민간기업인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특정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두루 1, 2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본 의원은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년 320만 명이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고함 소리와 놀이시설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30년째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측에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입장권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물론 소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통체계 개선만큼은 구청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월드 인근 도로는 야간 조명이 부족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월드 사거리에서 파도고개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살펴보면 조명이 부족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횡단보도가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 반대편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보행자 인식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들도 많아 보행자의 동선을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놓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중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이 인명사고율이 높은 곳이라는 반증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월드 인근 500m 구간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야간 조명이 부족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활주로용 횡단보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횡단보도는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 반대편 차량의 불빛이 반사돼 보행자 인식이 어렵고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주로용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보행자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밝기를 강화한 집중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구간은 도로 기복이 심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밝기를 강화한 특수 조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보행자가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두루 1, 2동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이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안전권과 생활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가, 현풍, 구지지역구 군의원 곽도아입니다. 현풍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지역으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교육과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현풍 향교를 통해 지역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국가 중요 시설인 현풍 석빙고가 위치하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종의 충효 정신을 기리는 12정력학과 함께 학문과 인재 양성의 중심지였던 이양서원, 유서 깊은 가문의 전통을 간직한 추보담 역시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과거 현풍은 달성군 내 교육과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인구가 밀집된 주요 지역 중 하나였으며 현풍시장은 오랜 기간 대구, 경북 주민들이 모이는 활발한 경제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가지 확장, 신도시 개발, 행정기관 이전 등의 변화로 인해 현풍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이후 신규 인구의 유입은 신도시 중심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의 세태는 비단 현풍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북 군산시는 근대 역사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과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을 통해 상권을 회복하였으며 관광객 수가 2022년 약 26만 8천 명, 2024년 42만 5천 명, 약 58.6%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남 하동은 전통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차 엑스포를 개최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현풍 역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 정비, 역사, 문화공간 조성, 주민 삶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공모 사업을 통해 30년 이상 된 현풍업 행정복지센터를 생활 SOC 시설과 연계한 행정복합시설로 신축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풍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풍 관아의 건축 양식이나 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접목한다면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숨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생활 기반을 확충하며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 차원에서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인프라를 연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며 현풍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특색이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풍의 400년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주민이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면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현풍이 다시 지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새로운 기획 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희의 11시 데이트를 선보입니다. 첫 공연은 오는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김채희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토크가 결합된 형식으로 배우와 창작진이 직접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나누며 뮤지컬을 보다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음악감독 이성준과 제18회 딘프 어워즈 나무주연상 수상자 조한지가 출연해 프란켄슈타인, 배너 등 유명 넘버들을 라이브 밴드와 함께 선보입니다.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은 관객과 예술가가 소통하는 신개념 문화 콘텐츠로 누구나 편하게 뮤지컬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아트웨이가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예술상품 유통공간 미술전방을 운영합니다. 올해 첫 프로젝트로 사회적 기업 아트앤허그와 협업하여 예술 기반 업사이클링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미술전방은 지역 예술인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상품, 장애예술인 창작 상품 등 ESG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 보다 친근한 예술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DIY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현장에서 바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전용 공간과 안내 인력을 함께 제공합니다. 방성택 문화예술본부장은 미술전방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4월 1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의회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의회는 10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사회적 고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회는 지역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령대별 분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및 지원 계획 제시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박정환 대표의원과 남현주, 김정희, 박완규, 장호섭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 용역을 맡은 문화진흥연구원이 참석해 과업 수행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1인 가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문화의 변화, 기술 발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정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달서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 전략과 정책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초저출산 위기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출산봄 달서 프로젝트 일환인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출산 축하금과 중학생 입학 준비금 지원 대상을 4월부터 둘째아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달서구 출산 축하금이 둘째아부터 지원이 되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축하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되어 입학년도에 한해 1회 20만 원을 대구로 페이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4월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신청 시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7월 출산장려팀을 신설하고 출산봄 달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를 계기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역사인문학 투어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현풍 인문학 투어는 조선시대의 정력악인 현풍 곽시12 정력악, 대구 지역의 유일한 석빈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 등 달성군 현풍권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자산을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전문 해설사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인문학 스토리로 방문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그 관심으로 투어버스가 매회 만석을 이룰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투어버스는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동대구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 주요 탐방지를 둘러본 후 오후 6시에 다시 동대구역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일정 중에는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도 방문해 전통시장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매주 토요일 운행되는 현풍 인문학 투어버스는 대구시 관광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노인 4,000원, 어린이 장애인 3,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대구시 최초로 오늘도 똑똑 심내 건강마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똑똑 심내 건강마트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마트를 지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파원읍 하나로마트 달성점과 육아읍 OK포인트마트 달성점이 심내건강마트로 지정됐습니다. 달성구는 이달 심내건강마트로 지정된 관내마트 2개소에 혈관 튼튼 농수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심내혈관 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참외, 토마토, 당근 등 5가지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구분 전시하여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홍보관 운영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심내건강셀러로 양성된 마트 직원들이 맡았으며 이들은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 등의 좋은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주제로 고객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홍보관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구는 5월과 9월에도 추가 운영을 통해 심내건강 인식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서초등학교가 지속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 프로그램 스쿨 가드닝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스쿨 가드닝은 지속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자 대구 대서초의 특색 사업인 인성교육 및 생태전환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및 학생 열가족, 교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하여 함께 땀 흘리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보유한 배현옥 교장의 시범 아래 참여한 가족들은 형형색색의 봄꽃을 활용하여 각자의 개성이 담긴 부디 정원을 대형 방부목 화분에 창의적으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꽃을 선택하고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가족과 함께 만든 화분 앞에서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가족 모두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산중학교가 신학기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환경교육, 관계형성교육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문을 바탕으로 연극 활동을 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웁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이 양성평등 가치 되새기기 활동을 통해 평등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환경교육은 환경보호 실천 다짐을 담은 시화 제작 및 전시회를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관계형성 교육은 짝꿍 얼굴 그리기, 짝꿍 장점 찾기, 친구 별명 짓기 등의 활동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교실 문화 조성에 나섭니다. 연극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성교육 담당 이혜진 교사는 학생들이 친구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교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디지털 뉴미디어 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며 지난 11일 제9기 희망달서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앵커 기자단과 스튜디오 제작 기자단을 신설해 콘텐츠 품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앵커 기자단은 주간 달서 뉴스의 앵커, 리포터로 활약하고 제작 기자단은 디지털 창작센터에서 전문 제작을 담당합니다. 해당 센터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최첨단 미디어 공간입니다. SNS 기자단은 시민의 시선으로 지역을 조명하는 홍보 메이트로서 유튜브, 달서TV,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SNS 기자단은 시민의 눈으로 달서를 기록하는 소통의 주체라며 앵커 기자단과 제작 기자단은 디지털 뉴미디어 도시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와 미국 청소년들이 한복 체험을 통해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나눴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병암서원에서 대검고와 미국 뉴욕 프랩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청소년 한국 전통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전통 예절을 배우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이달 6일에는 상서고와 태국 퐁사와디 기술학교 간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문화교류는 글로벌 경쟁력이라며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서경찰서가
달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13일과 17일 관제 요원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속히 포착해 112에 신고하고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해 경찰 대응에 큰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된 것입니다. 현재 달서구는 3,600여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며 경찰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사건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포상 체계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이 외래 해충, 토마토 폴라방 확산 방지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관내 토마토 재배 농가 64곳에 방제 약재 6종을 공급하고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 폴라방은 빠른 번식력과 생존력으로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초기에 철저한 방제가 중요합니다. 달성군은 지난 2월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가능 농가를 파악했으며 예찰과 교육도 병행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유충이 잎과 과실 속까지 침투해 조직을 갉아먹는다며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약재를 활용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풍 현암 장학회가 지난 12일 현풍 농협 본점회의실에서 제1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서울대 재학생, 엄동건 군을 포함한 지역 출신 우수 대학생 8명에게 각 5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풍 현암 장학회는 2009년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26명에게 5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판호 이사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조양래 현풍 읍장은 장학생들이 지역의 미래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